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18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화성식 코리오의 승리로 포스트 시즌을 향한 더 이상의 희망이 남지 않은 두 팀이지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규리그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를 판가름할 한국물가정보와 BJ프리테일 CU의 대결 18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선 이지명, 이지연 선수와 삼지명, 안국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2015년과 16년 바둑리그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만나 승패를 주고받아온 두 선수. 올해 첫 대결인데요. 이지연 선수는 9승 6패를, 안국현 선수는 6승 9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조심성 많고 세력을 선호하는 이지연 선수와 냉정하고 신중한 안국현 선수의 대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에선 삼지명 허영우 선수와 주장 박영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은 6승 5패로 박영훈 선수가 살짝 앞서 있는데요. 박영훈 선수가 최근 3경기를 연속으로 승리한 것이 이채롭습니다. 올 시즌 삼지명으로서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허영우 선수. 마지막 경기에서 거물급을 상대로 자존심 회복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삼국에선 오지명 최정 선수와 이지명 원성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사상 첫 공식 대국인데요. 전투에 강한 승부사 기질이 닮은 꼴인 두 선수. 압박과 공격 속에서 실리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이 대결의 승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4국은 주장 이동훈 선수와 오지명 설현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냉혹하고 날카로운 얼음 송곳 이동훈 선수. 피클린 전투조 설현준 선수를 맞아 입신의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직 공식 대국에서 마주 앉은 적 없는 두 선수. 상반된 스타일인 만큼 국면을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오는 쪽이 유리하겠네요. 5국은 퓨처스 리거들의 맞대결입니다. BJ프리테일 CU의 최강 식스맨 이창석 선수와 지난 9라운드에서 이동훈 선수를 꺾는 대파란을 일으켰던 이원도 선수가 정면 대결을 펼칠 텐데요. 이창석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 퓨처스 리거 바둑리그 최다승 신기록 보유자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네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50대 50, 그야말로 박빙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국 장고대국의 승자가 이 경기의 승자가 될 거라는 예측인데요. 과연 이 예측은 그대로 실현될까요? 잠시 후 시작될 BJ프리테일 CU와 한국물가정보의 18라운드 세 번째 경기에서 결과를 확인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마지막 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8라운드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팀 한국물가정보와 BJ프리테일 CU 저 지난 경기였죠. 18라운드 2경기 화성식 코리아와 SK 앵크린의 대결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봤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검토진을 찾은 그런 선수도 있었고요. 네. 또 연구실에서도 그 대국을 정말 가슴 졸이면서 지켜본 선수들도 있었는데 네. 결과는 화성식 코리아의 5대0 대승. 그럼으로써 일단 물가정보팀 선수들이 많이 좀 실망을 했어요. 정말 아쉽게 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빅매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이 한 판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이 걸려있다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개개인의 그 매치업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판 정말 볼판이 너무 많은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신 저희는 편하게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위표와 함께 오더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포스코 캠텍, SK 앵크린, 킥스, 그리고 지난 경기 화성식 코리오가 승리를 거두면서 5위까지 확정이 되었고요. 자, 한국물가정보와 BJ프리테일 CU 이 중위권의 자리에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오더 어떻게 나왔나요? 1국 장고대국입니다. 이지연 선수와 안국현 선수 1대1 팽팽합니다. 마지막 대국에서는 이지연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네요. 네, 뭐 절친 대결이죠. 그동안 두 판밖에 안 둔 것이 조금 신기할 정도로 성적이 좋은 두 선수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절친 대결에서 어느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둘지도 궁금해집니다. 두 판 모두 KB리그에서 만났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2국 속기입니다. 허용호 선수와 박영훈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6승 5패 근소한 차이로 박영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허용 선수가 앞서 있었다가 최근에 네. 박영훈 선수가 3연승을 거두면서 상대 전적을 역전을 시켰어요. 자, 오늘 다시 타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3국 속기입니다. 최정 선수와 원성진 선수 이 대국도 기대가 되는데요. 첫 대결을 펼치네요. 네, 오늘 3국, 4국, 5국이 이제 첫 대결이죠. 그만큼 처음 붙은 양 선수가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국 속기 이동훈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비슷한 나이 또래지만 좀 성장하는 속도가 많이 달랐죠. 하지만 설현 선수가 최근에 아주 급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주자로 또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매치 역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5국 속기는 퓨처스 리거 간의 대결입니다. 이창석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이창석 선수는 지금 KB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퓨처스 리거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원도 선수는 이제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두 판의 경기 1승 1패를 거뒀고 또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퓨처스 리거에서는 이원도 선수가 거의 KB리그의 박정환 선수급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공동 다승 1위에 올라 있고요. 이 경기 역시도 5대5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또 한국물가정보의 퓨처스 리거 이원도 선수도 전반기에서 KB리그에 기용이 되었었는데요. 주장 이동훈 선수와 만나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막강한 퓨처스 리거 간의 대결도 성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결 50대 50으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한국물가정보팀에서는 2, 3국을 좀 기대를 할 것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BJF 리테일 CU는 4, 5국을 좀 기대를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1국이 상당히 승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다만 이제 각 팀에서는 불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왜 네. 이 판이 왜 우리가 불리하지라는 그런 좀 욕심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전체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5대5 팽팽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BJF 리테일 CU와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저희가 오늘 대국은 좀 승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국 내용에 맞춰서 좀 더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네. 이 각 팀은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도 내년 시즌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또 기록들이 다 남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자신의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선수들 간에는 또 치열한 접전이 끝까지 이어질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프로의 자존심이겠죠? 자, 18라운드 3경기 BJF 리테일 CU와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8라운드 3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와 BJF 리테일 CU 대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정 선수가 올 시즌 단 6번밖에 출전을 못했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에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자, 1국 장고대국을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동갑내기 두 선수고 정말 같은 도장 출신. 네. 누구보다 또, 네. 잘할 것 네, 같아요. 또 아주 친하죠. 네, 3국 속기입니다. 최정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오늘 좀 일찍 나와서 국가대표실에서 좀 기보를 나오면서 네.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보를 다 나본 다음에 또 명상을 하면서 아, 승부 호흡을 좀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빅매치입니다. 이국 속기 박영훈 선수와 허용호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11번의 격돌을 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둑리그에서는 2차례밖에 붙지 않았어요. 2008년과 2010년. 2008년에는 허용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고요. 2010년에는 박영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죠. 이 KB 리그 안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요. 네, 그렇죠. 정말 그 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바둑 리그에서는요. 보통 이제 좀 선배 기사 그리고 후배 기사가 있다면 보통 초반에는 선배 기사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가고 후배 기사가 나중에 따라잡거나 역전하는 그런 것이 보통인데 네. 이 두 선수는 좀 반대로 됐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허영호 선수가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박영호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는 3연승을 거두면서 상대 전적을 6대5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허용호 선수도 침착한 기풍으로 유명한가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주위에서는 본인 의견은 어떤 건가요? 본인 의견은 상당히 적극적인 기풍이다. 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 실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전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기풍이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위에선 다 네. 웃어 넘기더라고요.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인가요? 이제 워낙 네. 그 입단 초창기 네. 그리고 한 5년, 10년까지는 저희가 알던 그런 기풍이 맞는데 네. 어느 순간 좀 바뀌긴 했어요. 아, 그만큼 좀 전투의 자신감을 좀 얻고 어떻게 보면 실리보다는 압박 그리고 중앙으로 진출하는 그런 대세점을 찾는 그런 바둑을 많이 두더라고요. 자, 이제 한 칸 굳힘과 두 칸 굳힘 네. 각각 소목에서로부터 굳기 굳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허용호 선수도 침착하고 끝내기가 강한 기풍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치열한 끝내기 봐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공통점이 있죠. 사실 이 두 선수가 형세 판단 능력이 제가 아는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두 선수입니다. 역시 끝내기 역시도 잘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끝내기 승부가 잘 안 가요. 불리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을 비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서 리드한 쪽 반대 네. 선수들과 좀 적극적으로 봐두고 이끌어 나갈 겁니다. 한마디로 리드를 빼앗긴 쪽에서 적극적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후반은 서로 강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역전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선수가 11판의 대국 중에서 개가까지 간 바둑이 많지가 않네요. 거의 다 불개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반전만 져도 또 던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런 성향이 있는 선수들이 많죠. 이제 그만큼 그 개가 능력이 탁월한 선수들이 네. 반전만 져도 던져버립니다. 그냥 아, 굳이 계산기 두들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가까지 가는 게 더 괴롭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선수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복귀할 때 좀 아. 불편해요. 아무래도
개가를 하면 이제 모양이 다 흐트러지니까 모양을 네.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처음부터 또 침착하게 복귀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 예전에는 사실 특히 지금은 일본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 끝나면은 도를 다 걷고 나서 처음부터 또 복귀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국 바둑도 그래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빠르게 아쉬운 곳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네. 요즘에는 승부처 자리로 바로 아. 넘어가죠. 점점 초반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처음 복귀를 시작할 때는 네. 이제 아쉬웠던 장면, 승부처 장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돌을 걷어내면서 초반으로 반대로 가는데요. 진행을 시켜야 네. 마치 이제 되감기에서 할 때 아, 네. 그 화면의 모습들이 이제 반대로 막 지나가잖아요. 네. 마치 그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요즘 또 대유행하는 어깨집기 수법이 또 초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수 두어지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포석이 재미있습니다. 허영우 선수가 두 칸으로 이제 귀를 지키자 박영우 선수 한 칸으로 지켰고요. 박영우 선수는 두 칸으로 지켰고요. 또 우상귀를 나릴자로 지키니까 박영우 선수도 아래 좌하귀를 또 나릴자로 지켰고요. 모양이 좀 비슷비슷하게 짜여졌는데요. 네,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은 흙은 일단 우변일 때가 상당히 좋아요. 그만큼 많은 집을 기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백은 이제 기본 귀의 실리와 상변의 모양을 이제 키워가는 그런 작전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의 또 이제 어깨 짚고 뛰는 수가 흑의 세력권을 좀 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상변 백 모양을 또 키우는 그런 또 일석이조의 자리거든요. 네. 알파고가 특히 좋아하는 그런 어깨 짚기죠. 예전에는 저렇게 어깨 짚는 수가 좀 포석이 짜여지고 나서 중반 가기 전에 네. 큰 모양을 삭감해 갈 때 그럴 때 두어졌었는데 요즘에는 포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 수의 가치가 좀 재평가되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앙으로 진출하는 저런 자리들이 생각보다 가치가 있는 자리다. 공통적인 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좌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용 선수가 나를자로 길을 지켜가자 아예 정리를 안 했어요. 막지를 않고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는데요. 귀는 나중에 뒷맛이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흙이 맞고 나서 한 칸 띄었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귀가 확실해집니다. 물론 흙도 안정을 취하긴 하지만 백의 신뢰가 확보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 붙이는 수가 이제 통렬하다는 거죠. 빠지면 네. 이제 뛰고 나서 입구자 귀의 실리를 오히려 뺏어오는 그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에 젖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자체로 이제 보류를 해두고 나중에 끊는 수를 엿봅니다. 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돌파가 또 가능해지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교환시키면 방금처럼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쪽이 두터워지면. 네. 아니라면 뭐 치받고 젖힌다든지 이쪽으로 활용하는 수도 있거든요. 늘면 또 젖히고. 네. 아니면 백이 젖히지 않고 꽉 치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붙였을 때요. 네. 그러면 젖히고 나서 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로 막는 것과 이쪽으로 막는 수법이 있는데 흙이 쉽게 이렇게 막더라도 이제 끊는 것은 단수 쳐서 넘어갑니다. 이것은 실리적으로 백의 손실이 크고요. 네.
백이 이제 끊지 못하고 친다면 흑은 호구치고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박영호 선수가 우아기 쪽을 압박을 하자 바로 어깨를 짚어서 응수를 묶고 있습니다. 물론 하변을 내어주지만 흑도 이제 두터워주면서 전체적으로 중앙 쪽이 괜찮고 우변도 굳혀야 되거든요. 이것이 허영호 선수의 주문이고요. 그리고 백이 나와서 그냥 끊고 싸운다면 이것은 싸웁니다. 흑도. 이제 백의 형태가 그리 좋은 형태가 아니라서 네, 충분히 싸울만 하죠. 자, 두 가지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허영호 선수는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백은 나가는 수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보통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의 주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네. 잠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점에서 이을지 딸지도 좀 애매해요. 이제 이으면 아래쪽에서 당할 확률이 높고 이제 따잔이 아까처럼 날짜가 좋아서 지금 흑은 당장은 계속 밀어갑니다. 이 힘이 괜찮아요. 생각하기 힘든 행마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의 흑의 수법이요? 네. 근데 뭐 자주? 실전 내에서 네, 자주 등장하는 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차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작전인 거군요. 네, 한 점을 희생타로 우변과 중앙을 키워가는 그런 수법이죠. 아, 박영호 선수가 이수를 아예 예상을 못했을 리는 없는데 그래도 당장 딱히 좋은 그림이 안 보이니까 조금 생각이 길어졌어요. 자, 우선 하나 찔러놓고요. 네, 그곳은 찌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반대로 흑이 막았다고 생각하면은 네. 백이 두 수를 어떻게 두더라도 좋은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아래로 기더라도 이교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하기 싫은 선택을 하더라도 네. 이교환 해놔야 돼요. 하나 상대에게 흠집을 만들어 놓고 안 만들어 놓고는 차이가 크겠죠. 네. 지금은 젖혀갈 확률이 가장 그래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흑의 의도이긴 하지만 백도 또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까요? 네. 그렇다고 이제 백이 뭐 나쁘다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이 상대방의 의도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착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박영호 선수가 방금 화장실을 갔는데 시간 사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초읽기 상황이라면 시간이 멈춰요. 하지만 지금은 초읽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다가 다 지나가서 촐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초읽기가 되면 이제 멈춰지죠.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끊고 나서 잡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에서 좀 고민이 돼요. 이어야 될지 따야 될지.
있는 것은 실리로는 약간 손해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네, 따면 또 상대에게 중앙으로 압박을 당하고요. 아마 이슬을 뒀을 때 손을 빼겠죠. 아, 따는 것은 손 빼겠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따냅니다. 생각을 다 해놓고 있었고요. 한 칸 정도로 중앙 키우네요. 네, 뭐 완만하게 둡니다. 네. 날일자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한 수인데 허영우 선수는 뭐 이 정도로 만족스럽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이 자리 들어가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박영우 선수와 허영우 선수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프로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랭킹은 6위와 23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입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그렇죠. 어느덧 이제 30대 초반 그리고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 그동안의 이제 업적을 본다면은 두 선수 모두 괜찮아요. 근데 네. 역시 박영우 선수가 조금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허영우 선수는 이제 삼성화재배 준우승이 가장 개인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6승 5패로 박영훈 선수가 앞서 있고요. 자, 오늘 허영우 선수가 타이를 만들 수 있을지, 박영훈 선수가 다시 한번 차이를 벌릴지 오늘 대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KB 통산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선수는 100승을 넘겼습니다. 108승 71패. 자, 60% 박영훈 선수의 승률 어떻게 봐야 될까요? 60% 정도라면은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죠. 아무래도 한 70% 정도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일지명으로서의 성적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꾸준하게 그래도 제 몫을 해주는 선수고요. 박영원 선수는 흑번이 확실히 좋네요. 64%로 100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고요. 허용호 선수는 100번이 약간 더 네,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1지명과 3지명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박영우 선수는 9승 5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허용호 선수는 5승 10패입니다. 허용호 선수도 올 시즌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네, 허영호 선수가 근데 올 시즌 대진이 네. 상당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상당히 강자들을 많이 상대를 해서 네. 5승 10패지만 사실 허영호 선수 5승 10패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적이긴 해요. 근데 상대들을 네. 보면은 이렇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일지명 선수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상대한 선수들이 강동윤, 김지석 선수, 최철환 선수, 또 SK엔크린의 이용구 선수도 있고요. 원성진 선수와도 대국을 펼쳤고요. 네, 그렇죠. 이세도 선수, 이청호 선수 등 이제 1, 2지명과의 대결이 네. 아주 많았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는 지난 라운드 승리를 거두었고요. 허영우 선수는 패했습니다. 자, 정규리그 마지막 한 판입니다. 지금은 이제 변 쪽으로 침투를 했어요. 이수의 뜻은 이제 이쪽은 허용하겠다. 흙이 붙여간다면은 네. 날일자 정도인데 흙이 밀어서 집 짓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 정도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제 차렷을 했고 날일자를 선택했죠. 흙은 이제 날일자로 받아준다면 가장 무난합니다. 확정가 되었고요. 근데 백도 이제 이런 활용을 하고 발빠르게 진행을 한다면 좀 활발히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계산으로 보여지고요. 네. 여기서 강하게 둔다면 이 틈을 좀 노리고 싶어요. 백도를 좀 갈라 놓아서요. 뭐 이런 자리라든지 네. 뭐 짚어두고 뛸 수도 있고. 그렇네요. 네, 지금 강하게 둔다면 이런 수법이에요.
역시 허용 선수가 본인의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쓴다고 네. 했죠? 나의 바둑은 이제 적극적인 바둑이다 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적극적인 수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실시간 스코어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53대 47. 흑이 좀 기분 좋게 짜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한 수가 또 궁금해지네요. 이제 당연히 연결한 수밖에 보이지 않는데 역시 허용 선수의 의도거든요. 보통 이런 장면에서 고수들은 또 의도를 거스르는 것을 좋아해서 근데 그렇다고 거스를 만한 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스른다면 뭐 붙이는 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잘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근데 이게 네. 일곱, 이쪽으로 거스르네요. 지금 흑이 차단을 하면요. 저 실리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이 자리도 워낙 좋으니까 네. 이제 흑의 진영을 삭감한 동시에 또 이 한 점 나중에 준동하는 것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흑도 우선 젖혀서 받아두나요? 아니면 또 강수를 두나요? 하나, 다섯,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문이니까 아, 받아달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또 거스르는 거죠, 반대로. 네. 이제 묘하게 이런 장면에서 이제 커 보이진 않지만 선수들의 그 신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음, 초반 포석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두 선수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박영우 선수와 허영우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 18라운드 3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와 CU 중위권의 두 팀인데요. 네, 초반에 날카로운 좀 신경전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의도를 거스르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과정에서 흑은 101점을 취했고 백은 자연스럽게 흑의 진영을 삭감하는 서로 얻을 것을 얻는 그런 바꿔치기가 나왔습니다. 다섯, 여섯, 자, 그러자 허영호 선수가 아홉, 쌍방의 요소죠. 백이 네. 이쪽으로 간다면은 백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역시 이 한 점 준동에 좀 신경이 쓰여져요. 그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허영호 선수가 이 자리를 갔고요. 뭐 마치 이제 2립 3전 느낌으로 네, 중앙으로 이제 네. 2립 3전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이곳을 한 칸 뛰면서 백도 연결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갈지. 하나, 이제 물론 기분 좋은 자리기는 합니다. 넷, 이제 반대로 백이 가면은 여섯, 일곱, 백도 모양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앙의 주도권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역시 하나. 네, 근데 네. 그 자리는 상당히 커요. 근데 혹시 백이 두면 선수가 되나요? 네, 백은 이제 뭐 호구를 치더라도 네. 나중에 찌르고 빠지는 수가 이제 들으니까 압박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로 바로 찌르고 빠지는 수를 노릴 수도 있어요. 맛이 나쁘기 때문에 연결을 해두었는데 지금 우상귀를 붙였어요. 귀에 맛이 있는 건가요? 일단 찔러보는 거죠. 응수타진인가요? 네, 응수타진의 의미가 강하고 뭐 예를 들어서 흑이 젖히고 이제 끊는 활용이 된다면 이 막았을 때가 달라요. 끼우지를 못하죠. 네,
이 단수를 먼저 교환시켜내면 더 확실하겠습니다. 네. 셋, 이 단수가 됐기 때문에 다섯, 이쪽을 끊어간다면은 좀 곤란한 형태가 됩니다. 여기. 자, 그렇다면 백이 젖힐 때 흑이 끊는 것은 이 바깥쪽에서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결을 가만히 해두면은 백이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요. 이쪽으로요. 네, 그것은 호구를 치더라도 쉽게 네, 사나요? 수가 나겠죠. 귀를 살려주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백도 네. 늘어서 들 수는 없는 이유는 빠지고 나서 귀를 살리지 못함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젖혀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흑은 어쩔 수 없이 끊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박영호 선수가 이 한 점을 싹싹하게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활용들이 있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하나, 둘, 셋, 아주 이제 고등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허영호 선수도 노림은 있어요. 나중에 이쪽 들여다보고요. 여기 들여다보고 찔러 나오면서 이 녹점 차단 노리고 있거든요. 꽤 크게 들어가는데요. 네. 그럼 처음에 흑이 들여다봤을 때 백이 네. 연결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연결 못하고 이런 교환 등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것은 이제 같이 뚫어가니까.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잡을 수밖에 없고 네. 이제 막는 진행을 하겠죠. 백도 교환을 다 해놨으니까 막는 것까지는 다 정리를 해놓겠죠? 네,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흑이 그냥 손뼉 이쪽에 밀기만 하더라도 네. 커요. 거기까지 욕심을 내봅니까? 이렇게 받으면 뭐 일단 득이죠. 그냥 이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득입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이제 흑이 때려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교환되면은 뭔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기세로는 잡고 싶은데 30초. 하나, 이 형태가 됐을 때 이제 흑은 위로 잡으러 할 수는 없고요. 여섯, 일곱, 뚫어야 합니다. 여덟, 아홉, 그런데 이제 이곳을 젖혀두고 때리면 일단 백이 사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뭐 욕심내는 것은 오히려 악수가 됩니다. 이쪽으로 쳐서 어차피 못 살아 했거든요. 한 점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바깥쪽으로 쳐서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잡으러 가는군요. 네, 둘, 일단 되면 늘어서.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그림에서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게 있긴 하네요. 여기 치받아 버리는 게 차단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젖혀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꼬부리면 백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 셋, 좀 여지가 좀 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일단 그냥 막아가도 이제 여기서요?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그 자리가 더 크다.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이 자리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게 뭐 이런 교환을 시켜두자니 이제 여기 느는 게 또 있잖아요. 늘면 이제 받아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또 끝내기로 이득 보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박영호 선수는 냉정하게 하변 실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가네요.
상변으로 허영우 선수가 먼저 손을 돌렸고요. 그럼 지금도 백은 막는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이게 다시 보니까 네. 아 이게 자체로 수네요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단수는 치 받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셋,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변화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유명한 변화죠. 아, 여기를 두고 넘어가 두면은 이 교환을 하고 나면 젖혀서 네. 수가 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 안에서 수를 만들 수 있다면은 바깥쪽에서 막는 게 무의미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자리를 왜 안 두나 싶었더니 네. 아 자체로 수를 보고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아 넷, 다섯, 우상기에 수가 남아 있다는 것은 저 시한폭탄인데요. 대략 몇 집 정도 될까요? 근데 시한폭탄 정도인가요? 상당히 치명적이죠 흑 입장에서는. 아, 네. 이제 흑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보가인데 우상기가 이쪽이 초토화되는 것이 남아 있다. 그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물론 이제 이 수순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가 나는 형태예요. 30초. 하나, 둘, 자 이제 넷, 지금 들여다보자 이제 붙이는 교환은 못해요. 왜냐면은 일곱, 여덟, 그러고 이어봤자 이제 이쪽의 선수고요. 혹시 나중에 붙여서 끊어가자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근데 뭔가를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당장이야 이제 끊어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쪽 연결고리가 아직 불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함부로 이쪽 결행을 할 수가 없다. 날일자는 항상 그 건너붙임의 약점이 있거든요. 네. 허영 선수가 전투를 먼저 걸어갑니다. 아, 바로 끊어갑니다. 근데 백도 단수를 쳐서 쭉 밀게 된다면 상변의 흑한 점은 안 위험한 건가요? 네, 이 한 점은 위험하지 않죠.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쪽을 쭉 밀면 중앙흑이 너무 좋아져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경원 네. 선수도 늘고 싸우는 것이고요. 이 전투는 정말 서로 알 수가 없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우상귀에서 박영 선수가 정확한 수순을 보여주면서 수를 만드는 맛을 남겨놓았습니다. 실시간 스코어가 53대 47, 오히려 반대로 백 쪽으로 돌아섰네요. 네, 그만큼 우상기 수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남아있다면 전체적인 신뢰는 백이 많거든요. 허용 선수는 이 전투에서 포인트를 올려야 됩니다. 네, 박영 선수가 믿는 구석이 이 자리. 하나, 둘, 여기를 좀 믿고 있어요. 다섯, 여섯, 이제 흑에게는 좀 아픈 급소거든요. 나가면은 계속 밀어가도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래도 지금 허용호 선수는 이런 식으로 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야 이쪽 정리가 자연스럽게 돼요. 돌이 부딪혀야 백도 계속 획마를 하겠죠. 네,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이 자리 두고 이제 흑이 미는 것이 행마인데 입구자 정도 가는 것이 이제 보통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둔 거죠? 한 점을 연결했어요. 그러면 흑이 기회가 왔죠? 흑도 연결을 하겠죠. 지금 그 한 점을
거기까지 두나요? 이렇게만 받아도 득인가요 지금? 중앙 한 칸 띄어도 30초. 하나, 모르겠는데요 득인지 이 교환이. 셋, 넷, 어차피 이런 형태라고 보면은 들여다보는 게 흑의 선수잖아요. 네. 아홉, 별 그것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흑이 확실히 약점이 있는 자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칸보다는 입구자가 더 좋은 행마입니다. 살짝 부담감이 생기는데요. 박용원 선수. 변을 들어갈 때 한 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보여주신 대로 흑의 입구자 두면은 백도 약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쵸. 이렇게 뛰어가는 것은 당장 양쪽에 약점이 노출되니까 아, 그래서 붙여갑니다. 네, 붙일 수밖에 없는데 젖히면 글쎄요, 여기서 더 할 수 있나요? 또 젖힐 수 있나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치고이면은 아, 양쪽 약점이 노출돼요. 비슷하군요. 네. 아, 글쎄요. 지금 이 입구자 이한수는 저는 실시간 스코어 바뀌었네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둘, 그리고 흑이 이쪽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섯, 이 약점이 더 노출이 돼요. 치명적인 약점이죠. 지금은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허영원 선수가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백은 이 두 점만 잡히더라도 네. 둘, 전체적으로 바둑이 힘을 쓸 데가 없어요. 다섯, 이쪽 대마가 일곱, 타개를 하더라도 흑이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런 데가 오면 이 두 점 또 살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자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막히면은 역시 귀가 아주 약해져요. 근데 좀 욕심을 내볼까 지금 여기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교환시켜놓고 넘어가면은 더 좋으니까. 넷, 차이가 있나요? 여섯, 그냥 넘어가면 백이 어떻게 두나요? 넘어가면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 백이 먼저 둘까 봐요. 네, 이렇게 당하는 순간 이제 한 집이 확보가 되니까. 네. 자, 욕심 부리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만족을 했어요 지금. 네. 자, 한 집 모양은 만들어 놓았고요. 네, 보통 이런 장면에서 이제 백이 뭐 끼우는 수라도 돼야지 30초. 뭐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뭐 아무 일 없어요. 넷, 다섯, 이렇게 받아주면은 네. 일곱, 더 이상의 진행이 안 됩니다.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네, 박예원 선수 쪽에서 괜찮았던 흐름이었는데 완착이 나오면서 형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 네. 두터워지면 나중에 이 자리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 간격이 조금 있어서. 네, 넘어간 자세가 너무 불편해요. 네. 그렇다고 한 점 셋, 넷, 주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여섯, 일곱, 중앙 쪽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두텁게 만들어주면 재미가 없어요. 그 자리를 붙여 놓아서 아까 나를자는 차단되는 맛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확실히 사라진 거죠. 네, 좀 약점을 좀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붙이더라도 네. 따라 나간다면은 뭐 이렇게 끊고 하기엔 흙도 부담이 크잖아요. 이쪽 모양이 안 좋으니까. 하나, 둘, 크기 형태도 좋지 않아서 넷, 모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곱, 여덟, 뭐 막상 또 나중에 하면 또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점을 잡아낼 수 있다면 두 집 나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이제 응수를 물어본 것인데 네. 허영호 선수는
공격의 끈을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백이 네. 한 점 또 살려나가는 게 불편하니까. 이것은 모양이 무너졌죠. 네. 하나, 둘, 셋.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저 한 점은 패석일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전체를 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움직이면서 최대한 괴롭힙니다. 자, 막았고요. 흑도 끝나요? 끊기에는 모양이 글쎄 좋지가 않아요. 받기만 하더라도 네. 뭐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환이 별로 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뒷공배가 찾으니까 행마가 불편하군요. 네, 30초. 하나, 백의 그러면? 안녕도 좀 나오니까 네. 지금 이 교환은 흑의 입장에서 좀 아쉬워요, 오히려. 계속 힘을 합치고 있는데요, 허영호 선수. 허영호 선수 기풍 바뀐 거 맞나 봐요. 뭐 이쯤 되면은 인정을 해줘야 네. 될 것 같아요. 이 박영 선수가 타계가 정말 능한 선수인데 네. 그런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달라 보이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먼저 끊어서 물어봅니다. 네, 뭐 좋은 수법이에요. 이제 어차피 이 자리가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흑이 굳이 이쪽으로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집으로 좀 깨지는 것은 감수하고 치받아서 백의 안녕을 더 괴롭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네. 지금 역으로 흑이 치받아서 두면 손해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집으로는 백이 손해가 맞습니다. 근데 이 공배가 차는 만큼 아. 이 흑의 형태가 조금 신경 쓰이게 돼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귀가 사는 맛은 사라졌어요. 아까 그런가요? 보여드린 아, 네. 이제 이 수법이 이제 치받는 것이 이제 듣는다면 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넘어가서. 못 써야죠. 이렇게 되더라도 30초. 하나, 치중 가면 못 살아요. 이 돌이 생겼기 때문이죠. 아, 다섯, 여섯, 일곱, 옥집을 만들 수가 있군요. 네. 여덟.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영호 선수가 공격을 통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교환으로 귀의 맛이 사라졌는데 악수였을까요?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30초. 귀에 수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집으로 따지면은 10집 다섯, 여섯,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홉. 이미 이제 공격당하는 과정에서 10집을 헌납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아, 정말 아까운 악수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돌봐야 되는 돌이니까요. 네. 먼저. 냉정하게 그 선택이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은 네. 뭐 다른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속 잡겠다 뜻입니다. 이 한 점 잡으면은 일단 백이 한 점 날 수 있는 여지도 없앴고요. 아무것도 신경 쓰이는 돌이 없어요. 이 전체 돌이 연결이 됐으니까요. 아, 셋, 점점 흐름이 박영 선수가 좋지 않아져요. 아홉. 그만큼 허영호 선수가 요소요소를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디가 급선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공격을 할 때나 또 반대로 수습할 때 둘이 연결이 돼 있느냐 차단이 돼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이제 박영 선수는 이 돌과 함께 동행하면서 타계를 셋, 하려고 했어요. 네. 다섯, 그런데 지금은 일곱, 흙이 연결해 버리니까 이 두 점과의 또 싸움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렇게 이 두 점과 싸우게 된다면 역시 이 두 점 역시도 약해지거든요. 네, 흙이 50여쯤 났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집으로도 이제는 아, 그런가요? 네, 벽이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앙부터 공략을 해갑니다. 네, 12거리를 찾아야죠. 네. 또 약점이 있는 건가요? 뭐 반발을 한다면 이것은 흙의 형태가 좋지가 않죠. 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가 모양이 무너져요. 여기 둘,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넷, 근데 백은 이쪽 다 다섯, 뚫어냈고 여섯, 일곱, 다시 재차 여기서 젖혀가면은 안 됩니다. 흙이 백이 안 되죠. 흙이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젖히는 수는 안 되고요. 지금은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나가는 선택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만 잡아도 흙이 많이 얻었어요. 물론 30초. 이 자리까지 두텁게 들 수도 있고요. 백은 상변이 아닌 중앙 쪽부터 먼저 흙을 건드려 가는데요. 지금 상변은 백이 12거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둔다면 이런 수를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백의 연결고리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섯, 아, 행마가 어렵습니다. 네. 나만 상대방도를 차단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흐름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공배로 계속 진출하고 있고 흙은 다 도움되는 자리가 가 있죠. 이 자리도 도움이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두더라도 다 네. 도움되는 자리. 중앙이 두터워지네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이 아래 백 석점을 끊는 것은 지금 무리겠죠? 여섯, 아, 여길요? 여덟, 젖히면 오히려 잡힙니다, 이거는. 네. 네. 한 방에 이제 봐도 갑자기 종료가 돼요, 그것은. 끊는 자리 보인다고 뭐 아무 때나 막 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네, 이제 돌을 끊어갈 때는 네. 이제 축이 되느냐, 장mol이 되느냐, 혹은 다른 곳이 잡히느냐, 아무튼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끊어가는 것이 괜찮은 선택이 될 때가 많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 자,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축, 장문, 그리고 당장 잡히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끊어도 되나요? 이제는 돼요, 이제. 이제 허락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박영훈 선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한 번 더 밀었다는 것은 있는 걸로 지금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끊어가면은 이제 네. 이런 곳에 입구자 가서 싸우겠다. 이 저침과 이제 봉쇄를 맛보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여섯, 일곱, 이제 굳이 네. 한번 굳이 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백은 계속 밀어봤자 공배니까요. 네. 이제는 연결해야 될까요, 백도? 네, 이제는 연결해야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쵸, 연결해서 이 곡을 잡히면 집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하나 교환을 해놓고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괴로운 건 마찬가지네요. 여기 이어야 되는데 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 나중에 이쪽으로 미는 것도 노릴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곳을 교환시켜 놓고 밀면은 네. 끼웠을 때 이쪽 끊어서 여기 그냥 끊기는 것이 아니라 폐 맛이 남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100이 연결을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연결한 건 또 아니네요. 허용 선수가 또다시 적극성을 보여줍니까 여기서? 네, 이곳을 찔러 간다면은 나는 결국 이 돌을 잡으러 가겠다. 네. 30초. 그런 선택이고요. 뭐 이런 곳 큰 곳 가면은 이미 나는 만족했다. 네.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덟, 아홉,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오늘 잡으러 갈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허용 선수. 자, 공격과 수비의 흐름. 허용호 선수와 박용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